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최근 TV조선에서 라이벌 방송사 MBN에게 수차례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과 동시간대에 방영했던 화요 이른 밤이 좋아가 시청률에서 밀리는가 하면 다음날 방영한 트랄랄라 브라더스마저도 불타는 장미단의 5.7%의 시청률에 미치지 못하는 4.4%의 시청률을 기록함으로써 또다시 TV조선과 MBN의 시청률 경쟁에서 TV조선이 완패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TV조선 입장에서는 이러한 패배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MBN에게 패배하게 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은 목요일에 방영하는 미스터로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로또는 불타는 장미단에게 패배한 이력이 없었을 뿐더러 시청률도 6%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 언뜻 승리가 확실시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18회에서 시청률 하락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송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정말 5%대로 추락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TV조선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긴장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러한 걱정이 무색할 만큼 7.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불타는 장미단을 압도하는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었는데요. 미스터로또가 불타는 장미단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역시 다름 아닌 박서진님의 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도 박서진님이 출연하였고 그럼에도 시청률이 큰 상승을 못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다시피 첫 번째로 박서진님이 온전히 조명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미스터로또의 경우 박서진님이 매 행사장에서 꾸준히 홍보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만큼 행사장에서 박서진님을 보고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미스터로또에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비해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경우 박서진님의 출연이 크게 홍보되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열심히 박서진님의 활동을 응원하시는 답별님들이야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팬카페에서 응원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상생활 중에서 간간히 박서진님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팬님들의 경우 이러한 소식들을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박서진님의 이러한 행사장에서의 수많은 홍보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미스터로또 또한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같은 시청률 하락을 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 19회 시청률이 6%대에서 7%대로 상승하게 된 것도 박서진님의 무대를 제일 첫 순서로 배치한 것이 적잖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서진님의 무대를 제일 끝으로 배치하게 될 경우 박서진님의 무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방송에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미스터로또 방송이 밤 10시이기에 일반 팬들의 경우 박서진님의 무대가 좀 늦게 나온다 싶으면 방송을 이탈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는데 박서진님의 방송이 초반에 있을 경우 그러한 이탈 없이 초반에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박서진님의 무대를 다 봤으니 이제 미스터로또를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한 시청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를 후반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일부 방송보다 2부 방송의 시청률이 낮은 것이 정상이긴 하지만 일부의 박서진님의 무대가 너무 붙어 있을 경우 특히 1부와 2부의 시청률 차이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스터로또 19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는데요. 방송의 제일 첫 순서로 박서진님의 솔로 무대를 배치하여 관심을 폭증시킨 후 스페셜 무대는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배치함으로써 시청자들이 2부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청률이 순간적인 폭증으로 끝나지 않고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장시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박서진이라는 시청률 치트키를 TV조선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점점 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번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스터로또 19회를 보며 정말 예전과 달라져도 확연히 달라진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진님과 탑세븐 그리고 TV조선과의 관계였는데요. 그동안 어찌되었건 박서진님은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고 탑세븐 가수들과는 대놓고 꺼내놓을 순 없지만 적잖이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가수들과 박서진님과의 관계는 너무 예민한 사안이었죠. 대표적으로 박서진님의 탈락에 직접적인 계기를 주었던 안성훈 씨가 있고 소속사 기반이 약했던 박서진님에 비해 알고 보니 든든한 소속사 백으로 현역부가 아니라 대학부로 출연한 박지현 씨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피해를 입은 박서진님은 미스터트롯 시즌2 탑세븐 가수 입장에서 사실 불편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박서진님 하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가수이고 박서진님이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한다면 현 탑세븐 중 한 명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박서진님이 불편하지 않았을 가수는 진혜성 씨밖에 없었을 텐데요. 진혜성 씨는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박서진님과 동일하게 피해를 입었던 가수이고 소속사 기반은 약하지만 더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박서진님을 탈락시키고 그 후 폭풍이 너무 거세자 진혜성 씨는 탈락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붙여뒀다 할 뿐이지 만약 박서진님의 탈락으로 후 폭풍이 거세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혜성 씨 또한 떨어질 운명이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기에 본래 절친한 사이이기도 한 진혜성 씨는 그나마 박서진님이 편안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박서진님이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하차하고 난 뒤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처음으로 출연했을 때 탈락 이슈로 멘트를 주고받았던 대상도 그나마 제일 편안한 진혜성 씨였음을 생각해본다면 더욱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미스터로또에서 박서진님과 안성훈 씨와의 대결 구도는 이번 회차까지 총 3번 연출되어졌는데요. 그동안 보여주었던 박서진님과 안성훈 씨의 대결은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의 일로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다면 이번 19회에서 박서진님과 안성훈 씨의 대결에서는 그러한 기색 없이 한결 편한 모습으로 대결을 진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도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방송에서의 멘트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이제 박서진님과 원팀으로 미스터로또를 꾸려나가는 탑세븐 가수들과 황금기사단 가수들을 따뜻한 눈으로 봐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TV조선에서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 분량을 어느 정도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탑세븐 가수들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완화되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누차 훈아형이 이야기했다시피 박서진님에 대한 정당한 대우만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박서진님의 팬님들은 탑세븐 가수들 또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갈등으로 탑세븐 가수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거기에 박서진님의 분량만 너무 차별적으로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니 사실 그동안 박서진님이 봐달라고 그렇게 행사장에서 부탁하시니 시청했지만 내심 마음이 썩 편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박서진님을 정말 단장답게 스페셜 무대를 배치해주니 이러한 앙금들도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한 대중의 긍정적인 시선은 미스터로또의 시청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더 이상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2 때와 같은 불상사를 만들지 않고 이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방송사로서 그 중심을 잘 지켜 마땅히 가수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방송을 통해 보여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통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